안녕하세요. 파락강통에서 제기한 주식쟁이입니다. 예전에 저 같은 경우 주식 투자를 이제는 했을 때는 제 최고의 우선순위가 어떤 종목을 살 것인가, 그것이 가장 우선순위였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이 종목들이 이 주가지수의 움직임에 연동되고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서 이 주가지수의 움직임을 또 중요시 생각해서 분석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나라 이 주가지수만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유를 알 수 없는 상승과 또 이유를 알 수 없는 하락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대장주인 이 미국 증시까지 늘 함께 체크를 하고, 심지어 야간에는 이 미국 증시를 지켜보면서 또 늦은 밤까지 잠을 못 이루는 그런 날도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과 같이 이렇게 증시의 변동폭이 크고 하락세가 나오는 시장에서 이 뉴욕 증시, 우리가 아무리 국내 증시를 지속적으로 차트에 줄긋고 이평선이 어떻고 또 우리나라의 환율이 어떻고 또 삼성전자가 어떻고 또 파생상품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해본다 한들, 지금과 같은 시장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시장 상황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저점을 잡기 위해 아무리 밑줄 긋고 추세선 만들고 이런 모습을 하더라도 지금의 기준은 무엇보다 가장 1순위는 이 뉴욕 증시일 것입니다. 사실 국가가 다른데 또 나스닥과 다우에 포함된 이런 종목들의 성격도 다른데 왜 전 세계 시장은 계속해서 이 미국 시장만을 바라보면서 같이 움직이는가? 그렇죠. 원인이야 다양한 원인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원인을 분석을 하고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가장 단순하게 미국 시장이 어떻게 움직임이 나오는지 우리 시장만 갖고 어떤 분석을 해도 지금의 현재 상황에서는 미 시장에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실질적으로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을 100%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 이 연봉을 보게 되면은 월봉이 아닙니다. 연봉입니다. 이 캔들 하나가 1년, 2년인데 이렇게 2000년대 우리 닷컴 버블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닷컴 버블. 우리 코스닥도 닷컴 버블이 일어났죠. 그런데 2000년대 이 나스닥 지수는 이 고점을 이미 2016년도에 뚫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코스닥 시장도 한번 연봉을 보게 되면은, 월봉이 아니라 연봉을 보게 되면은 닷컴 버블이 일었던 2000년도에 고점은 여기에 있죠. 그렇죠? 너무나 일괄적으로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현재는 우리는 상당히 하단 부위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장이 단기간에 당장의 움직임을 봤을 때 이 일봉상의 움직임이 얼마나 유사한가?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 일봉을 봤을 때 61선 이탈하고, 그렇죠? 어제 방송에서도 요 5일선을 돌리는 그런 상승 흐름이 나와줬으면 좋겠다고 했지만은 일단 지금 단기 이런 하락 추세선에서, 그렇죠? 이런 하락 추세선을 만들어 놓고 지금 시장이 지속적으로 머리를 맞고 빠지고 있는 중입니다. 60일 이평선과 중요한 이 90일 이평선, 그렇죠? 주봉의 20주선에 해당되는 이 검은색 라인 주봉입니다. 20주선을 또 한번 테스트도 해볼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와 있습니다. 어제 다시 한번 재차 하락을 통해서 이 91선 위치까지 나스닥이 3%가 빠져서 하락했죠. 그렇죠? 우리 시장도 움직임을 보면은 거의 지금 일봉상에 이렇게 91선까지 시장이 재차 밀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의 움직임이 상당히, 이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어떻게 표현이 그렇지만은 좀 개인들을 함정에 빠뜨린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 게 뭐냐면은, 우리 시장이 오늘 어제 뉴욕 증시에 마이너스 3%대 개파락으로, 그렇죠, 3%대 하락으로 마감을 하였고 우리 시장도 2.1% 개파락이 나왔습니다. 뉴욕 증시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죠? 그런데 장중, 장 초반에 마이너스 1.23% 이렇게 끌어올렸죠. 제가 보유했던 세 종목 중 두 종목이 장 초반에
나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3%였는데 뭐 DNF나 ISC 양봉까지 나오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지수의 상승을 미국 증시의 3% 하락에도 이렇게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이 참 이 외국인들을 하는 모습을 보면은 장 초반에 우리 시장의 지금 코스피 일간 이 검은색은 주가의 움직임이고 이 빨간색은 외국인의 매매 동향입니다. 이렇게 개파락했지만 외국인들이 장 초반 9시 거의 10시 때까지 이렇게 800억을 순매수를 해줍니다. 코스피에서. 그렇죠. 그렇다 보니 개인들도 저점 찍었나 보구나. 다시 한번 매수를 들어올까 하고 개인들이 매수세로 순전환 하니까는 외국인들 그제서야 이제 매도 물량을 늘리면서 지수를 끌어내리죠. 그렇죠. 똑같은 현상이 이 코스닥에서도 나왔죠. 장 초반 뉴욕 증시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 반등이 나왔습니다. 많은 종목들이 10시 때까지 주가가 반등이 개파락에서 나오니까 이 외국인들 보십시오. 이렇게 900억까지 매수합니다. 코스닥에서. 그리고 개인들이 슬금슬금 들어오니까는 물량 패대기 쳐갖고 이 나스닥 지수 빠진 것보다 더 빠진 4.33% 결국 일봉상 이 나스닥 차트와 유사한 이 91선대까지 이런 하락폭을 만들어 놓고 시장이 마감을 하였습니다. 참 무서운 시장이죠. 그렇죠. 장 초반에 61선 다시 회복하려는 이렇게 돌파까지도 나오고 그런데 외국인의 물량이 다시 한번 저도 계속해서 지켜봤습니다. 과연 이 외국인들이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미국 증시의 그런 큰 폭의 하락에도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을까? 매매 동향을 지속적으로 체크를 했더니 역시나 이 10시 때부터 또 다시 순매도로 전환을 시키면서 급작스럽게 매도 금액을 늘리는 모습, 그런 모습이 나와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 코스닥 지수가 빠지면은 수익이 나는 그런 ETF 상품을 좀 매수를 하였습니다. 아무리 우리 시장이 미국과 다를 수는 있지만은 미국 시장의 이런 급락에 따른 하락폭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시장의 모습이었는데 외국인들이 장 초반 이런 장난질을 통해서 지수를 끌어올렸다. 하락할 위험도 매우 높겠죠. 그리고 매매 동향을 봤더니 바로 10시 때부터 순매도로 그냥 패대기를 쳐버립니다. 주가지수 순식간에 또 쭉쭉 빠져버리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인버스를 매수를 해서 현재 수익 상태긴 한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미국 시장이 오늘 또 다시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거기에 따라서 다시금 우리 시장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놓였다. 왜? 현재 국내에서도 외국인이든 뭐 기관이든 우리 오늘 시장의 매매 동향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코스닥에서도 외국인이 400억, 기관이 1200억, 코스피에서도 외국인이 1900억, 기관이 1500억. 생각보다 뭐 몇천억, 5천억, 뭐 6천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수 하방이 이렇게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시장에서 관망하는 사람, 적극적인 매수를 해주는 그런 주체가 없다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것은 미국 시장에 계속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어떤 명확한 기준을 현재 잡고 매매를 하는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개인이든 매수 주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미국 시장의 움직임에 더더욱 연계가 돼서 움직이는 모습이 나올 확률이 현재 구간에서는 매우 많다. 빨리 이 미국 증시가, 뉴욕 증시가 어디에서 저점을 빨리 잡아주고 그래야 저점을 찍고 반등을 해주던가 이런 모습이 나와야 우리 시장 자체도 다시금 우리 동일하게 저점을 찍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무리 국내 시장의 차트를 분석하고 어떠한 외부적인 요소, 내부적인 요소를 분석하더라도 지금의 이런 모든 전 세계 투자 심리가 불안한 시기에 미국 시장이 제1의 원칙으로 우리 주가지수의 움직임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장이 마감하던 우리가 종목을 분석을 하던
그 이전에는 미국 시장의 움직임을 반드시 분석을 통해서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100% 절대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은 최소한 지금 상황에만큼은 시장이 많이 무너진 상황이고 투자 심리가 전 매매 주체들이 다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준을 잡을 수 있는 것은 뉴욕 증시가 가장 큰 기준으로 잡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뭐 환율이 떨어져서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사들도 있지만은 어디 실제 그렇게 딱딱 들어맞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이렇게 지금 상황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불안한 이런 시기에는 세계 대장주인 이 뉴욕 증시, 이것이 어떤 움직임이 나올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고 그 다음 국내 증시, 그 다음 종목의 움직임, 이러한 연관된 매매가 머릿속에서부터 큰 틀을 잡고 그렇게 해서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래도 주식 투자를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종목에만 초점을 둬서 상승하는 종목 따라다니다가 주가지수가 하락하는데 종목만 매수했다가는 수익을 내기가 어렵죠. 그렇죠? 지수가 큰 폭의 하락이 나오는데 또 국내 증시만 바라봤다가는 왜 내리는지 왜 오르는지 그것 또한 분석하기가 힘듭니다.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 해외 증시 중 이 뉴욕의 다우와 나스닥 지수, 미국 증시를 꼭 하나의 중요한 큰 틀의 기준으로 삼고 장이 우리 시장 마감하고 또 미국 시장이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미국 시장이 왜 떨어졌는지, 이 소직은 무엇인지, 기술주들이 하락해서 나스닥이 떨어졌다. 실제 우리 시장에 뭐 테슬라가 떨어지던 뭐가 어떻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투자 심리라는 것은, 주식 시장이라는 것은 심리가 좌지우지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갖지 못하는 지금 상황에서 미국 시장의 기준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이 뉴욕 증시를 하나의 매매 기준으로서 꼭 체크를 해보시고 장이 마감한 후에도 또 계속적으로 미국 증시가 어떤 방향을 나아갈지, 역추세인데 어떻게 저점을 만들지, 어디 이평선을 잡을지, 우리 시장도 중요하지만 미국 시장을 꼭 큰 틀에서 잡고 확인을 하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